안녕하세요. 26년 제7회 온라인 교육 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리학 분야 문제입니다. 1번은 들뜬 상태, 올해 ICHO 예비 문제에 포함된 문제인데요. 들뜬 상태로 빛을 흡수할 때 어떤 형태의 속도식을 나타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들뜬 상태의 분자 S타가 변화를 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플로레센에 의한 반응 속도와 그 다음에 인터널 컨버전에 의한 반응 속도 그리고 인터시스템 크로싱에 의한 반응 속도 이렇게 세 가지의 다 단일 단계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모두 단일 단계 반응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네, 그 각각의 속도 상수에 대해서만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고요. 전체 속도 상수는 이것을 단순히 다 더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큐가 없는 상황에서의 관찰 속도 상수는 아주 단순한 그냥 계산 문제입니다. 옵저브드 속도는 네, 이것은 전부 이거 세 개를 다 더한 거고요. 따라서 단순히 주어진 수치를 더하기만 하는 문제여서 네, 계산을 해보면 실제 2.5 더하기 10의 8승 per 세컨드의 수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 타우를 형광수명 타우 네, 네, 타우 제로에 대해서 들진 상태 수명을 구하라고 했을 때요. 이것은 단순히 K 옵저버의 인버스이기 때문에 4.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세컨드 또는 4.0 나노 세컨드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아주 간단한 문제고요. 이번 문제에서는 Q가 없을 때 파이 제로를 구하라는 문제인데요. 역시나 여기 정의를 활용하면 됩니다. 파이 제로는 정의에서 주어지기를 양자 수율이 네, 네, 양자 수율이 K 잠깐만요. 식이 안 보이네요. 여기 있죠. 가운데에 파이 제로는 K 옵저브 분의 KF라고 정해져 있고요. 따라서 단순히 이거를 집어넣어 주면 됩니다. 2.5 곱하기 18승분의 5.0 곱하기 10의 7승, 즉 5분의 1이고요. 0.2가 됩니다. 3번은 이제 Q가 있을 때 관찰 수명과 양자 수율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Q가 있는 경우에는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KF, KIC, K 인터시스템 컨버전 요 세 개, 즉 KOBS 제로에 해당하죠. 여기에 형광에 의해서 네, 사라지는 여기에서 소광에 의해서 사라지는 S타 곱하기 Q에 해당하는 이거는 이제 이원자 분자 1차 반응이기 때문에 KQ 곱하기 Q의 농도에 해당하는 속도 상수가 추가적으로 붙게 됩니다. 이거는 마이너스 TT분의 T S 스타에 이게 이원자 분자이기 때문에 KQ S 스타 아니요 KQ Q S 스타로 나오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속도상수 취급을 하는 거죠. 따라서 새로운 속도상수는 이제 다 대입을 해주면 되고요. 앞에서 구했던 2.5 곱하기 10의 8승에다가 더하기 2.0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0.02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계산을 하면 2.7, 네, 2.9가 되네요. 2.9 곱하기 10의 8승을 얻게 됩니다. 네, 네, 이로부터 타우도 바로 구할 수 있죠. 역수이니까요.
이렇게 하면 용광염자 수율은 약간 줄어들게 되죠. 줄- 그러니까요. 2.9분의 0.5가 되어서 0.172를 했습니다. 네. 파이가 2분의 파이 제로가 되기 위한 Q라는 건, 네, 죄송해요. 시간 이상하게 썼네요. 파이가 2분의 파이 제로가 되기 위한 Q라는 건, 다른 말로 KOBS 제로 곱하기 2배가 된다는 뜻이고요. 네, 그 말은 Q 곱하기 KQ가 이게 KOBS 제로랑 똑같다는 얘기죠. 단순하게 역시나 대입을 해주면 Q는 KOBS 제로 나눌 KQ는 이게 2.5고 2.0 10의 8승 10의 9승이기 때문에 20분의 2.5, 8분의 1, 즉 0.125가 됩니다. 네. 단순하게 주어진 문제에서 조건과 식을 잘 활용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2번을 보겠습니다. 미하리스 멘텐 반응에 의한 효소 기질 속도 상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이러한 효소 기질 반응을 풀 때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넣어준 농도, 이게 시스템에 넣어준 알고 있는 엔자임의 농도입니다. 그래서 효소 기질 반응에 어떠한 베리에이션이 있더라도 대부분은 우리가 이 넣어준 농도를 기준으로 식을 정리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네. 왜냐하면 반응이 일어나는 동안에 각 그 스피시즈 H2E나 H2-, E-, 같은 것들은 농도가 계속 조건에 따라서 변하지만 처음에 넣어준 전체 농도는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엔자임은 전혀 변하지 않고 그 형태만 달라지는 거니까요. 네, 그러면 이걸 통해대로 이제 알파, 우리가 반응하는 화학종, 이 세 가지 H2E, He-, E-, 중에서 He-만 반응하는 경우입니다. 네, 따라서 우리는 모든 농도를 He-로 모두 표현하는 것이 좋고요. 그러고 나면 그 비율에 대한 식을 활용해서 전체 E 토탈과 He- 사이의 관계를 찾아야 합니다. 네. 1차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문제에서 주어진 이 식이죠. 이 토탈은 H2E 더하기 He- 더하기 E-. 네. 따라서 이 He2E-, He-, 이것들의 He-와의 관계를 찾아야 됩니다. He- 이거는 그대로니까 상관이 없고요. 네, H2E는 이런 관계식이 있고 또한 E2는 두 번째 해리상수로 He-와 연결되어 있죠.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여기에 키식으로 공통적으로 여기에 포함되는 키식은 H 플러스가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다시 정리를 해보면 H2E는 Ka1 나누기 미안해요. 반대가 되네요. 네.
he 마이너스 곱하기 h 플러스 나누기 ka1 이런 형태가 될 거고요. 다음에 이 마이너스는 ka2 곱하기 h 플러스 죄송합니다. 나누기 h 플러스 곱하기 he 마이너스 이런 형태가 됩니다. 네, 둘 다 he 마이너스를 남기고 무언가를 곱하는 형태로 바꿨어요. 그럼 다시 위에 이 토탈식에 집어넣으면 he 마이너스를 앞으로 뺄 수가 있고요. he2, H2E의 경우에는 Ka1분의 H 플러스를 곱해주는 거. 두 번째 HE 마이너스는 그냥 1이고요. 세 번째 EE 마이너스는 H 플러스분의 Ka2를 곱해주는 거. 이런 형태로 식이 정리되게 됩니다. 네. 나머지는 단순하게, 네, 이제 이게 1번의 답이고요. 네. 1번의 답에 하나가 더, 한 단계가 남았네요. 알파는 이 토탈분의 HE 마이너스죠. 즉, 요 식, 오른쪽에 있는 식의 인버스가 됩니다. 또는, 네, 미안합니다. 자꾸 이상하게 뜨네요. 또는 정리를 다시 하면, KA1 H 플러스를 곱해서 정리를 한다고 하면, H 플러스 제곱 더하기 KA1 H 플러스 더하기 KA1 KA2 분의 KA1 H 플러스 이렇게 정리가 되게 됩니다. 1번의 답이고요. 이번에 알파가 최대가 되는 pH를 물어봤습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여기서 변수가 H 플러스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만 변수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세팅을 할 거냐면요. H 플러스를 X라고 놓을 겁니다. 그 다음에 dx분의 d알파가 0이 되는 것을 찾으면 그러면은 X가 네, 알파가 최대가 되는 X를 찾을 수 있죠. 최대 또는 최소일 수 있는데 실제로 넣어보시면 네, 최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계산을 해보죠. dx분의 d알파는 예, 분모에 있으니까요. x제곱 더하기 ka1x 더하기 ka1 k2 제곱분의 네, 분수의 미분이기 때문에 분모 제곱분의 분자의 미분 k1 x 미분하니까 없어지죠. 곱하기 분모 그대로 빼기 분자 그대로 네, 이거 조금 공간이 좁은데 위에 있는 분자라고 쓸게요. k1x의 분모의 미분이니까 2x 더하기 ka1 네. 요게 분자에 해당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요만큼이 분자에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팅한 조건이 이게 0이 되는 거기 때문에 분자만 0이 되면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ka1은 어차피 상쇄가 되겠죠. 똑같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x제곱 더하기 ka1x 더하기 ka1 ka2 빼기 여기를 곱하면 2x제곱 더하기 ka1x 네. 여기서 또 한번 없어지는 게 또 한 번 없어지는 게 이 ka1x가 양쪽에 있어서 없어집니다. 요게 0이라고 했어요. 다시 정리하면 x제곱
빼기 2x제곱이 있네요. 네, x제곱 빼기 2x제곱도 있어서 그것도 없애버리죠. x제곱 빼기 2x제곱에서는 마이너스 x제곱만 남죠. 그럼 남는 게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ka1, ka2. 이것만 남는데 이게 0입니다. 즉, 우리가 얻는 것은 x제곱이 ka1, ka2가 될 때 알파가 최대가 됩니다. 네, 다른 말로 x는 스퀘어루트의 ka1, ka2일 때고요. 그러면 pH는 마이너스 로그의 h 플러스는 마이너스 로그의 ka1의 2분의 1승, ka2의 2분의 1승이 되는 거죠. 즉, 마이너스 로그의 k2의 2분의 1은 로그의 k2, 즉 2분의 k1 더하기 pk2라는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문제에서는 이렇게 풀어도 된다라고 하고 답을 주기는 했지만, 네. 이거를 이렇게 요도를 할 수가 있고요. 1로부터 phmax는 단순히 계산을 하면, 네. 쉽게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면 되죠. 계산을 하면, 네. 2분의 5.6 더하기 9.0은 7.30을 얻게 됩니다. 네, 3번은 이 pH가 알파가 맥스가 되는 pH에서의 문제예요. 그런 pH는 7.30에서 S는 1.00일 때 V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네. V는 주어진 식에서 위에서 보면 여기에 주어져 있죠. 네. K 카탈 VE 액티브 S 나누기 KM 더하기 S이고요. 네. 마크를 해보자면, 여기에서 얘도 미안해. 쪽, 색깔이. 얘도 상수고요. 얘도 상수고, 얘는 주어진 값들입니다. 그쵸? 그다음, 얘가 이제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값인데요. 이 액티브는 위에서 말하기를 HE-라고 했고요. 이거는 알파의 2의 토탈과 같다라고 우리가 앞에서 문제를 풀었던 게 이거였습니다. 즉, 여기에서 모르는 값은 요 알파, h 플러스에 따라서 변하는 값은 요거밖에 없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 주어진 값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값들을 대입을 하면요. v는 k 카탈의 경우에는 네, 1.0 거의 10의 4승. 그 다음에 알파는 아까 위에서 구했죠. 네, 알파는 위에서 구한 값을 대입을 하면요. 알파를 구해야 되네요. 알파를 식을 알고 있는데, 알파는 x, h 플러스의 제곱 더하기 ka1h 플러스 더하기 ka1 ka2 분의 ka1 h 플러스인데요. h 플러스 10의 마이너스 7.3승, 그다음 KA1은 10의 마이너스 5.6승, KA2인 10의 마이너스 9승을 대입을 하고 이 식을 전개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식을 0.962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단순한 계산기 문제니까 그렇게 집어넣으면 0.962 곱하기 이 토탈이 아까 주어진 게 2몰이었죠. 2 곱하기 2 나노몰이었죠. 10의 마이너스 9승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에 SKMS가 있는데요. S가 지금 1mm몰이고요. KM이 2mm몰 더하기 S가 다시 1mm몰. 네. 그렇게 요 식들을 다 대입하면 3분의 1이 되죠. 단순하게. 따라서 V는 6.4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수 or second inverse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단위를 잘 보시면 밀리몰은 접근되고요. 여기 몰이 있고 세컨 인버스가 있고 알파 값은 네, 수치가 없는 값이에요. 비율이니까 네, 그렇게 얻을 수 있습니다. 4번 동일하게 네, 4번에서는 그냥 pH만 바뀌었죠. 그럼 동일하게 모든 것을 대입하면 알파에 대해서는 실제 계산을 해보시면 0.334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 pH 9.3에서의 알파라고 이렇게 노테이션을 하고요. 지금 V에서 변한 게 K 카탈의 알파, E 토탈의 S 나누기 KM 더하기 S인데요. 여기서 변한 거라고는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알파. 네, 얘만 변했기 때문에 따라서 V 7.3분의 V 9.3을 하라고 하면 네. 그러면 그건 단순히 알파 7.3분의 알파 9.3의 비유고요. 아까 알파 7.3이 0.96이었으니까 분의 0.334는 네, 0.347, 즉 34.7% 또는 0.347배가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경쟁적 억제제를 넣었을 때, 억제제가 들어갔을 때의 풀 캘리브레이션을 사실 계산하는 거는 조금 그 까다로운 문제인데요. 일반적으로 억제제가 들어가면 지금 이, 인자임이 아니죠. 서브스트레이트가 이 I-와 반응을 해서, 서브스트레이트가 I와 반응을 해서 IS를 만드는 요거의 네, 평형상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게 있을 때에 그러면은 실제로 S의 액티브 농도가 감소하는 효과를 줘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경쟁력 억제제라고 부르는 거고요. 미안합니다. 지금 이니비터니까 기질의 액티브 사이트에 결합하는 거네요. 요거의 KI는 이 I분의 이 I인데요. 네. 그래서 이 I와 E의 비율을 사실 그게 앞에 평형상수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속도식이 사실은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일반적으로 이거를 그냥 아주 간단하게 근사를 많이 합니다. KM에 대해서 observe되는 이 KM을 단순하게 KM의 1 플러스 KI분의 I 마이너스 요걸로 근사를 많이 해요. 네. KM이라는 거는 원래 기질과 엔자임이 반응하는 그거의 렐러티브 컨스턴트였죠. 근데 그게 요만큼 이 저해제 이니비터 때문에 요만큼 줄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실제 이제 그런 식의 의미입니다. 네, 그걸로 인해서 이제 실제로 엔자임 컴플렉스로 존재하는 비율이 늘어나기 때문에 액티브한 엔자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줄어드는 거고요. 그러니까 얘의 농도는 이게 액티브한 농도인데 얘가 줄어드는 거죠. 네. 그래서 그 KM이 원래 식에 보면은 이렇게 분모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네. 그 분모가 커지는 거에 해당합니다. 네, 주어진 공식을 이제 따라간다고 생각하면 단순히 그냥 위에 주어진 속도식의 A 카탈 알파 E 토탈 S에 분모에 들어가는 이 KM을 KM 옵저베이션으로 바꿔주는 것밖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요거 값은 아주 간단하죠. 얘가 아까 2였고요. 2밀리몰. 그 다음에 얘는 0.1, 얘는 0.3이라고 했습니다. 즉, 얘는 그냥 단순히 4배가 되네요. 8밀리몰이 되네요. 네. 네, 그렇게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면 이 상황에서의 V는 0.1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몰 세컨드 인버스로 나옵니다. 네. 원래 값이랑 비교를 해보면 원래 값이 6.41이었으니까요. 대략 네, 3배 정도 줄어들었네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네. DNA는 상호적인 염기성을 형성한다라고 했고요. 네, 문제를 조금 수정한 ES가 그냥 이 합체를 D로 표현을 할게요. D를 만드는 반응을 생각을 합니다. 네. 이때 우리가 CT가 S 더하기 2배의 D라는 것과 그 다음에 흑광도가 L 곱하기 입실론 S 더하기 입실론 D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이 두 개의 변수를 실험을 통해서 측정을 할 수 있으면 나머지는 다 상수입니다. 이건 길이고요. 이거는 흑관계수는 분자의 고유한 특성이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상수이기 때문에 이원 1차 연립 방정식을 풀 수 있습니다. 단순히 S에 지금 CT 마이너스 2배의 D를 대입을 하면 네, 그러면 A는 N의 엡실론 S CT-2D 플러스 입실론 D가 되고요. 네, D에 대한 항으로 묶으면 입실론 SCT랑 더하기 입실론 D에서 2배의 입실론 S를 빼는 거죠. 이 두 개의 강도 차이 곱하기 D 요거가 됩니다. 네, 여기에서 D를 나머지를 전부 아는 숫자니까 네, 실험 통해서 측정한 것을 포함해서요. 변환을 하면 A 나누기 L 빼기 입실론 SCT 이게 이제 정리가 될 거고요. 나누기 입실론 D 마이너스 2배 입실론 S 이게 D를 구하는 식이 됩니다. 네,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1번에서 20도씨에서는 각각을 집어넣으면요. 입실론 S는 여기 다 주어져 있습니다. 2 마이크로 아, 마이크로가 있네요. 2 곱하기 10의 4승 빼기 2 곱하기 1.2 곱하기 10의 4승 분의 위의 흑강도는 아까 0.4117 나누기 L이 2고요. 네, 마이너스 네, 엡실론 S가 1.2 곱하기 10의 4승 그리고 CT가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네요. 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그러면 D는 네, 값을 6.1 80의 마이너스 6승몰, 즉 6.1 마이크로몰을 얻습니다. 그럼 S는 20 빼기 2배의 D니까요. 이거는 쉽게 7.8 마이크로몰을 얻을 수 있죠. 다음 40도에서는 똑같은 작업을 반복하면 D는 6.1을 얻고요. S는 7.8 죄송합니다. 숫자를 제가 잘못 뺐겠네요. 20도씨에서 이게 2.9고요. 그러면 얘가 죄송 자꾸 뺏기는 걸 잘못 뺏기고 있네요. 8.54네요. 8.54 이거를 빼고 나면 2.92가 남습니다. 네. 그리고 40도일 때가 6.1과 7.8이 남습니다. 네. 이걸 하나 더 치면 유효수차까지를 고려하면요. 네, 2번에서는 K는 S 제곱분의 D잖아요. S 두 개가 합쳐서 D가 되는 거니까
그냥 단순히 대입하면 K는 1.0 곱하기 10의 6승 몰 인버스를 얻고요. 40도씨에서는 1.00 곱하기 10의 5승 몰 인버스를 얻습니다. 즉, 온도가 올라가면 K는 내려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D의 농도가 줄어든다라는 거죠. 온도가 올라갈수록 단위 가닥이 늘어나요. 이거는 쉽게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걸로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평형상수에 대해서 ln k1분의 k2는 r분의 델타 h t2분의 1 마이너스 t1분의 1 반토프 10에 단순히 대입하면요. 우리가 20도, 40도에서 k 값을 다 알고 있고 r은 상수니까 대입을 하면 네. 그러면 델타 h는 마이너스 87.7 킬로줄 퍼 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발열 반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결합이 생기는 반응이기 때문에 당연히 발열 반응입니다. 델타 S0는, 네, 델타 S0는, 20도씨에서 식에 대입을 하면 되겠죠. lnK는 마이너스 R분의 T분의 델타 H 플러스 R분의 델타 S0니까요. 위에서 구한식을 다 대입을 하면, 네, 델타 S0는 간단하게, 마이너스 184 줄, 몰K를 얻게 됩니다. 네. 역시 엔트로피도 감소하는 반응이죠. 네. 두 개짜리가 하나가 되니까 당연히 엔트로피가 감소할 거예요. 네. 네. 마지막으로, 네. 이 멜팅 온도를 절반이 이합체를 형성하고 있는 온도로 정의한다고 했어요. DM이. 네. 즉, D 농도가 DNA 가닥 중에 절반이 이합체를 하고 있다는 건 나머지 절반이 싱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 D 하나에는 S가 두 개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농도를 의미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D가 전체의 2분의 1이고요. S는 D의 2분의 1인 이 상황이 네, 그 멜팅 온도예요. 자, 그러면 다른 말로 얘는 4분의 CT가 되네요. 그러면은, 네, CT에다가 여기다가 그냥 단순히 평행상수식에 이거를 대입을 하면 되겠죠. 네, D 한 개당 S 두 개라는 거를 기억을 하면 두 개의 농도가 같다는, 두 개를 이루고 있는, 그 DNA의 개수가 같다는 거는 D의 농도랑 S의 농도의 두 배가 똑같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러면, 미안합니다. 반대로. 반대로. 반대죠. D에는 하나당 두 개의 S가 있으니까 D의 한 농도 두 배가 여기 안에 들어있는 DNA의 S 농도고요. DNA 개수고요. 싱글 스트랜드는 그냥 하나당 DNA가 하나씩이니까 D의 농도의 두 배가 S의 농도가 되네요. 그러면 네, 이 식이 반대가 되죠. D가 CT의 4분의 1이 되고요. S가 CT의 2분의 1이 되고 D가 CT의 4분의 1. 네. 요렇게 돼야 되죠. 네네. 그래서 요거를 확인을 하면, 네. 그러면 이제 K 멜팅에서의 평형상수는 D 나누기 S의 제곱은 CT 나누기 4 나누기 CT 나누기 2의 제곱은 4, 4 없어지고요. CT분의 1만 남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CT가 올라가면 KTM은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거는 네, CT가 20.0
마이크로몰일 때 TM을 구해야 됩니다. KTM이 아니고요. 근데 KTM을 알면 그 다음에 TM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KT의 M은 CT분의 1이니까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니까요. 6승 몰 인버스가 되고요. 그러면 ln k는 마이너스 델타 h 이게 rt 더하기 델타 s r에서 요 t만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면 네, r을 곱하고 마이너스 t분의 델타 h는 아이고 그냥 요걸 남깁시다. t분의 델타 h는 r 델타 s 빼기 r의 ln k가 되겠네요. 네, 즉 t는 델타 h 나누기 델타 s 마이너스 r의 ln k가 되고요. 값을 다 대입해 보시면 네, t는 319.8 켈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보듯이 네, k가 올라가면 t는 내려가요. 그렇죠? m이 올라가면 tm은 내려갑니다. 네, 네. 그러면 자, 아까 봤을 때 CT가 내려가면 KM은 올라간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KM이 올라가려면 TM이 내려가야 됩니다. 네. 즉, 따라서 CT를 낮추면 TM은 감소하는 거죠. 이거를 단순하게 델타 H의 부호로부터도 알 수 있어요. 얘는 이제 델타 H가 음수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건데요. 요거를 델타 H가 음수이기 때문에 이 식을 반대로 쓰면은 이제 K가 분모에 있고 양수 그 음수고 분자가 양음수이기 때문에 KM이 올라가면 TM이 올라가는 건데 다른 형태로 얘기하면 델타 H가 음수이기 때문에 발열이죠. T가 올라가면 K는 내려갑니다. 발열 반응일 때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관계를 활용하면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풀이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